자, 12강. 자, 봅시다. 온도 변화하고 화학 평형 이동. 이제 앞 단원에서는 압력, 농도와 이제 화학 평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온도 변화와 화학 평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보면은 온도가 변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 계속 배웠던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이 값은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어서 온도가 일정하면은 농도나 압력이 변하더라도 평형상수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온도가 변하게 되면은 평형상수가 변해요. 그게 앞에서 했던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온도 변화와 화학 평형의 이동 보면은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었을 때 온도가 변하면 마찬가지로 그 온도의 변화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줄이려는 방향, 그죠? 농도를 증가시키면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 농도를 감소시키면은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 즉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쪽으로 새로운 화학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됐었는데 온도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변하면 그 온도 변화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새로운 화학 평형이 이동을 해서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우리 화학 반응에서 뭐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 쪽으로 얘가 새롭게 평형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흡열 반응이 정반응일 수도 있고 역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화학 반응의 종류를 확인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낮춰주면 온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발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과학에서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 물질의 에너지보다 많아서 반응이 진행되면서 중심에 있는 계에서 외부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에 해당이 됐고, 흡열 반응은 반대로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춰주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흡열 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온도를 낮춰주면 온도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 쪽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되는 반응에서 정반응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 정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역반응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흡열 반응이 역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는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줄고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온도를 낮춰져 버리면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지 되겠죠. 왜? 온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늘고 그 다음에는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줄어드는 이렇게 화학 평형이 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던 이 당시에 첫 번째 평형상수를 K, 두 번째 새로운 평형상수에 도달했을 때를 K1, 두 번째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평형상수를 K2라고 하면은 이때는 평형상수 값이 어떻게 되냐면 다 같지가 않아요. 왜? 온도가 변했고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평형상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여기서는
역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버리면 바로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태로 화학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과 평형 상수는, 자, 일단 온도 변화에 따라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 보면은, 자, 정반응으로 반응을 진행을 시키려면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면 온도를 낮춰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 쪽으로,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어차피 평형상수 K는 5분의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의 곱의 비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에 의해서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생성 물질의 농도는 줄고 반응 물질의 농도는 늘 거예요. 정반응이 발열이라면.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면 평형상수가 작아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평형상수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면 이 경우는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온도를 높여버리면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이 경우에 높였을 때가 평형상수가 커지고 낮췄을 때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도에 따른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반드시 온도가 높아야 커지고 온도가 낮아야 작아지고로 평형상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온도에 따른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었을 때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평형상수가 커지게 되고요. 평형상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만약에 온도에 따른 새로운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평형상수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나 압력에 따라서도 평형은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정반응 또는 역반응 쪽으로 새로운 평형이 이동을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평형상수 변화가 없었지만,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만약에 새로운 평형 이동이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온도를 높이건 낮추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평형상수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역반응 쪽으로 새로운 평형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평형상수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확인을 해주면 온도에 따른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수업 처음에 아마 잠깐 설명을 했는데, 화학 평형이 이동하게 되는 원리는 지금 압력이든 농도든 온도든 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반응의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방향 쪽으로 화학 평형이 계속 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즉,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었을 때 농도나 압력이나 온도가 변하면 그 변화 자체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줄이고, 줄어들게 하고, 줄어들면 늘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생물로 치면 약간 호르몬의 음성 피드백과 같은 그런 원리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농도를 보면, 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그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그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압력을 증가시키면 전체 기체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체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는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피,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면은 압력을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전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의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농도나 압력은 온도 자체가 둘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평형상수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즉 온도를 높여버리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쪽으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발열 반응 쪽으로 화학 반응의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온도가 변해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났다. 그럼 평형상수가 커지고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평형상수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화학 평형의 이동을 보게 되면은 생명현상과 화학 평형의 이동, 혈액이 체내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은 화학 평형 이동하고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 산소는 누가 이동을 합니까? 적혈구, 더 정확하게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산소를 결합해서 운반을 시켜주게 되는데, 헤모글로빈 한 분자당 최대 4분자의 산소를 결합을 해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소가 결합하는 곳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폐에서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를 공급을 해준다란 말이에요. 즉, 폐 속으로 가게 되면은 폐 안에서는 뭐가 높아요? 산소의 농도가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소의 농도를 줄이려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서 산소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한 산소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조직세포로 가게 되면은 조직세포 안에서는 산소의 분압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니까 거꾸로 산소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헤모글로빈으로 분해되는 역반응이 바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은 고지대에서는 폐에서 뭐가 생겨요? 산화 헤모글로빈이 생성되는 정반응이 산소 농도가 낮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조직세포로 산소를 충분히 잘 공급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고산병 같은 경우가 생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연탄가스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 봤나 모르겠는데, 폭삭 속았수다 보면은 거기서 어린 아이유, 그렇죠? 애순이가 연탄가스 마셔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연탄가스는 일산화탄소의 중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연탄가스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그거를 흡입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연탄가스 중독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해당이 되는데, 일종의 질식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일산화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하는 능력도 굉장히 크지만 불완전해서 얘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세기가 산소하고 결합하는 정도보다 훨씬 커버려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이 산소 대신 결합하는 정도가 한 100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이 원래 산소 4개를 결합을 해서 저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일산화탄소 하나랑 붙어버리면 얘가 산소랑 결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못하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못하고 조직세포로 산소를 공급을 못해버리니까 바로 질식,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산소 농도를 아주 높게 우리 몸한테 공급을 해주면, 이 산소가 아주 고농도가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결합하는 정도가 중간에 아주 산소가 많아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정도가 세더라도 산소 농도가 아주 고농도가 돼버리면 분자수 자체가 많아 버리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기 전에 미리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서 이제 고압산소 치료라는 걸 통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연탄가스 중독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고압산소 치료를 갖춘 병원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저런 게. 네. 그다음에 산업 현장과 화학 평형의 이동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화학 평형 이동과 수등률. 자, 수등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났었을 때요, 100%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경우라도 지금 배웠다시피 일정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평형 농도가 유지가 되지 더 무조건 반응 물질이 100% 다 생성 물질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이론상으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에 대한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생성물질의 비율인데, 이론상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얻어내는 값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해주면은 이 화학 평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성물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화학 평형에서 이동과 수동률을 보면은 산업 현장에서 이 생성물의 수동률을 높이는데 화학 평형 이동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키면 수동률 자체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반응 쪽으로 반응을 진행을 시키면 반응 물질이 상대적으로 더 줄고 생성 물질 양이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요? 생성 물질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압력과 농도 말고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바로 우리가 수동률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정반응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인 경우, 즉 반응 물질의 개수 합보다 생성 물질의 개수합이 더 작아버리면,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압력을 키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압력을 키워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수동률이 높아져서 우리가 생성 물질을 더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하고 정반응이 만약에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기체 몰수를 늘려주는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만약에 정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온도를 낮춰줘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을 하게 되니까 수동률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반응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온도를 높여주면은 정반응 쪽으로 화학 평형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동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평형 이동이랑요, 평형 이동과 화학 반응의 속도는 좀 별개예요. 평형 이동과 화학 반응의 속도 자체는 약간 별개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 수소를 연소시켜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반응을 평형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이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온도를 낮춰주면은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날 거예요. 그죠?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흡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고 간에 온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화학 반응 속도는 빨라져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도 온도가 높아야 잘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도 온도가 높아야 반응이 빨리 일어나요. 대신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온도를 낮추면 수증기가 많이 생기지만 이 생기는 속도가 되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 거랑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생기는 거는 별개잖아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리터를 얻어낼 수 있는데 온도를 낮춰버리면은 2리터가 생겨요. 근데 1리터 생기는데 온도를 평상시 한 400도에서 반응을 시켰었을 때 1리터가 생기는데 2시간 걸렸다. 근데 만약에 온도를 낮춰서 200도씨 정도에서 반응을 시켰다. 그럼 2시간이 아니라 막 5시간, 6시간 걸려버리면 얻어낼 수 있는 양은 많아지지만 경제성이 떨어지잖아요. 같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양을 얻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반응을 돌리는 게 더 많은 양을 생성물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서 평형 이동이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는 발열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너무 낮춰버리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온도를 무작정 낮춰서 발열 반응을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을 시켜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뭘 사용하냐면 바로 촉매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촉매는 배웠다시피 활성화 에너지, 특히나 정촉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고 촉매를 사용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도 하나는 뭐냐면 촉매는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줘요.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거지, 이 촉매를 사용한다고 해서 생성 물질의 양이 늘어나진 않아요. 생성 물질의 양이 증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촉매를 쓴다라고 해서 수동률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서 촉매를 써서 차라리 이 반응을 여러 번 돌리는 게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촉매를 사용을 해줍니다. 온도를 너무 낮추면 오히려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암모니아의 수동률 한번 봅시다. 암모니아는 하브보슈법이라는 걸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뭐예요? 질소 비료를 만들면서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되고, 현재도 되게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모니아의 수동률을 보게 되면은 암모니아 합성 반응 자체는 보면은 일단 반응 물질의 개수합은 4고 생성 물질의 개수합은 2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기체 몰수가 줄어드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주면 암모니아가 더 많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반응 자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야지 바로 암모니아를 더 많이 생성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의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에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키면 암모니아의 수동률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높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 조건은요, 정반응이 전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쵸? 압력이 높을수록 암모니아의 수동률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온도를 견디는 것보다 압력을 견디는 단단한 용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반응 용기가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온도 조건은 정반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암모니아의 수동률이 높아지기는 하나, 대신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온도가 낮으면 반응 속도 자체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적 효율 조건, 공업적으로 쓰는 범위가 바로 요 범위에 해당이 돼요. 압력과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적절한 촉매를 사용을 해서 압력, 여기서 촉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응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촉매를 쓴다고 해서
생성물질의 총 양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적정한 압력과 온도 200에서 400기압, 400에서 600도씨 사이에서 암모니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합성을 하는 요거예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수정률은 높아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공업,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득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저 해당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탐구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염화 코발트는 물에 녹아서 수화 코발트 이온이랑 염화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가 붉은색이 염화 이온으로 분리되고 파란색이 물에 녹으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 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붉은색,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발열, 붉은색,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반응이에요. 따라서 붉은색이 여기서 보면은 이 상태에서 염화 칼슘을 녹이게 되면은 염화 이온이 증가하면서 정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무슨 색이 진해지겠어요? 파란 색깔이 진해지게 되겠죠.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서 반응 물질 쪽의 농도가 늘어나니까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니까 붉은색,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파란 색깔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 O, X죠. 염화 코발트 수용액에서는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온화돼서 있죠. 그 다음에 과정 1에서 파란색을 띠는 수용액을 가열을 하면은 흡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정반응 쪽이고, 그러면은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육수화 코발트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반응하면 다음과 같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반응이 화학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흡수하는 방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변해야 되고, 얼음물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되니까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거는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을 하게 되니까 평형 상수값이 커져야죠. 일정한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그 뒤에 기본 탄탄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예요. 온도 변화에 의해 평형이 이동을 하면 이 경우에는 평형 상수가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반응이 화학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변화시키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가? 자,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향인 역반응 쪽으로 화학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낮춰주는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화학 평형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왼쪽 둘 다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다음은 A가 반응해서 B를 생성을 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반응이 화학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인 에너지 흡수 반응이 일어나니까 B의 농도가 증가하는 건 맞고,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해서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평형 상수는 작아져야죠. 그 다음에 4번.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정반응이니까 에너지를 낮춰야 되고요. 압력을 높이는 거는 반응물질 개수합보다 생성물질 개수합이 적으니까 맞죠. 자, 얘를 제거해버리면 반응물질이 줄어드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틀렸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체내에서 산화헤모글로빈이 생성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대요. 자, 얘는 맞고 아래는 틀려요. 고지대에서는 고산지대에서는 산소의 분압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낮으니까 저지대보다 산소헤모글로빈의 생성이 활발하지가 못하죠. 오히려 역반응으로 반응이 더 잘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6번. 다음은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생성 공정과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어요. 기억에서 압력을 높이면, 그렇죠. 반응물질 개수합보다 생성물질 개수합이 작으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맞고, 니은에서 암모니아를 액체로 만들어서 제거해버리면, 그렇죠. 여기서 생성물질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만, 이게 온도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형상수 자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력수습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육수와 코발트와 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하면은 다음과 같이 평형을 이룬대요. 자,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반응이 기억, 그다음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반응이 니은에 해당이 되는데, 자, 보면은 자, 코발트 이온이랑 염화 코발트가 평형에 도달한 수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각각 온도가 다른 물에 충분한 시간을 두었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얼음물에 넣었더니만 얘가 뭐가 됐어요? 붉은색이 됐고,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만 뭐가 나왔습니까? 푸른색이 되었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넣었을 때, 즉 온도가 높아졌었을 때 푸른색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 푸른색으로 가는 기억 자체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얼음물에서 붉은색으로 역반응으로 됐으니까 이 반응은 결국에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코발트 이온의 농도는 여기에는 코발트 이온은 붉은색을 띠고 있으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맞고요. 에너지의 흡수 반응은 기억으로 적절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 쪽인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고, 평형상수 값도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5염화인의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고 역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을 시켜주려면 일단은 온도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니까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반응물질 개수 합은 1이고 생성물질 개수 합은 2니까 압력을 낮춰주면 부피를 키워주기 위해서 분자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염소를 첨가를 하면 생성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돼서 맞는 거는 2번 밖에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A가 반응을 해서 B를 생성을 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그림은 A하고 B의 혼합기체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각각 온도가 다른 물에 충분한 시간 동안 넣은 후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간은 지금 연한 갈색이고 얘는 적갈색이래요. 자, 연한 갈색이고 하나가 적갈색인데, 하나가 적갈색하고 무색이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간은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온도가 낮았으면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이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러면 발열 반응이 진행했으면 B가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B의 비중이 높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연한 갈색이 나온 걸로 봐서는 B가 무색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갈색으로 색깔이 진해진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온도가 높았죠. 그러면은 온도를 높여줬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반응이 진행이 됐을 거니까 A의 농도가 여기에서 높을 거고요. 그러면은 A 자체가 뭐다? 적갈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발열 반응이니까 정반응이 진행이 된 거고, 얘는 흡열 반응이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적갈색을 띈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평형상수는
정반응으로 진행이 된 어디가 가가 나보다 더 커야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전체 기체의 양은 결국에는 A 쪽이 두 분자로 더 많이 생성이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돼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커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A의 비중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분자수가 더 많은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는 기억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A가 반응해서 B를 생성을 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하고 평형상수인데 지금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오른쪽 그림은 강철 용기에 A를 넣고 반응시킬 때 A의 농도가 지금 EX에서 X로 줄었어요. 그럼 화학 반응식이 이 A가 B가 되는데 얘가 EX에서 X만 주면 얘가 이게 1로 반응을 하니까 얼마가 늘어야 돼요? 0.5 X가 늘어야 돼요. 따라서 평형 농도는 X 0.5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의 농도는 X가 아니라 0.5X고 그 다음에 온도를 여기서 높이면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X보다 커져야죠. 그리고 T1일 때 온도를 낮춰주면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죠.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면은 평형상수 값은 커져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만 맞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A가 반응해서 B하고 C를 생성을 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하고 평형상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지금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얘는 반응 물질의 개수합이랑 생성 물질의 개수합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압력에 따른 평형 이동은 없을 거예요. 자, 실린더에 일정량의 A를 넣고 반응시켜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건데 온도를 높였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 A고 B 더하기 C인데 현재 얘가 N몰만큼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온도를 높였대요.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A의 양은 N보다 커진다는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피스톤이 움직여요. 그럼 여기에서 거꾸로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얘가 늘어난 만큼 B하고 C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B하고 C는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여기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개수합이 서로 같으니까 실제로는 역반응이 진행이 되건 정반응이 진행이 되건 여기서 뭐의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 자체가 없어요. 부피가 똑같은 상태에서 B의 몰수만 감소하니까 결국에는 B의 질량은 줄어들게 될 거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값이니까 부피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 줄어드니까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형상수를 나타낸 것이고 얘가 역반응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평형상수가 작아지는 것도 맞겠죠. 그쵸? 네. 온도를 높였을 때 얘는 역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평형상수가 작아질 거예요. 그 다음 6번. 다음은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데 보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방출. 그림은 1리터의 강철 용기에 이 반응이 진행돼서 평형 1에 도달을 한 후에 가와 나의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각각 평형 2하고 3에 도달했을 때를 나타냈대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에서는 수소 농도가 팍 올라간 걸로 봐서는 수소를 첨가를 시켜줬고 그러면은 정반응으로 화학 평형 이동이 진행이 됐었을 텐데 여기서 평형상수를 K1이라고 치고 여기가 K2면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에서는 평형상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K1하고 K2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온도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암모니아가 줄었죠. 그리고 수소하고 질소가 늘은 걸로 봐서는 역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온도를 높여준 거다라고 봐야 되겠고 역반응이 진행이 됐으니까 평형상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겠죠? 따라서 1번이 맞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탄산칼슘의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반응이야? 탄산칼슘이 산화칼슘이랑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반응이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고 나와 있네요. T도시의 강철 용기에 탄산칼슘을 넣고 반응을 시켜 평형 1에 도달한 후에 온도를 2T로 올렸어요. 2T로 올리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새로운 평형 2에 도달했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온도를 올렸으니까 정반응이 진행이 될 테니까 여기는 분해되는 정도가 커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M이 N보다 커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리고 정반응이 더 진행이 됐으니까 탄산칼슘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2하고 1하고 보면 2에서가 1에서보다 산화칼슘은 생성물이니까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났으니까 더 클 거고 평형상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평형상수는 커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를 생성을 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일단 반응물질 계수합은 3이고 생성물질 계수합은 2예요.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켜주면은 평형상수 오른쪽으로 평형 이동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정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증률을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압력이 높은 게 수증률이 높아요. 낮은 것보다는. 그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니까 수증률이 커지게 되니까 일단 온도가 같은 조건에서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서로 높은 게 더 크니까 나가 누구보다 크겠어요? 가보다는 더 클 거고 그 다음에 둘은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온도가 더 낮으니까 그죠? 다가 나보다 크겠죠? 따라서 순서가 다나 가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수증률의 순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하고 D를 생성을 하는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돼요. 자,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C의 수증률을 받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률이 낮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역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소리니까 니은이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고 기억, 정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을 높였더니만 수증률도 같이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반응 물질의 개수 합보다 생성 물질의 개수합이 더 작아야 되니까 C는 1일 겁니다. 아마 2가 되면은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니까. 자, 에너지 방출은 기억으로 적절하고요. C는 3보다 클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이거는 온도가 높으면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D의 질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염화 코발트 수용액에 염화 칼슘 수용액을 녹인 수용액을 화학 평형 이동을 한 실험이래요. 비커에 염화 코발트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염화 칼슘을 녹인 후 시험관 2개에 나눠 담고요. 하나는 얼음물. 얼음물에 집어넣으면은 온도가 방출되는 에너지 방출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면은 색깔이 붉은색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흡열 반응 쪽으로 화학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여기서 정반응에 해당이 될 테니까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 색깔은 파란 색깔로 변하게 될 겁니다. 과정 나에서 얼음물과 뜨거운 물에 넣은 후 시험관수 용액의 색깔 변화는 이렇게 될 거고, 이유는 각각 평형이동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를 생성을 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돼요. 이 반응에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수증률을 나타냈는데
압력이 커지더라도 수중률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압력에 따른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A 더하기 B하고 C가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적절한 에너지의 추계 방향은 지금 온도가 낮은 게 수중률이 크죠. 그러면 온도가 낮았었을 때 정반응으로 화학 평형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 자체가 무슨 반응이다? 예, 발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무슨 반응이에요? 에너지 흡수가 되겠죠. 흡열 반응이니까. 예.